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셀피 멘토 리처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트 5를 같이 다뤄보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점은 부각시키고 상대의 장점은 덮고 뭐 이런 거 많이 연습하셨나요? 그래서 그런 그 맥락을 아셨으니까 평소에 영어로 그걸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맨날 머리로만 난 이해했어, 오케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셨다가 그냥 한두 번 이렇게 대충 입으로 연습해 본 듯 하고 나서 실제 시험에 가서는 그게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언어의 특징이죠. 그래서 언어는 계속 여러분들이 입으로 반복을 해 주셔야지 그게 결과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지난번에 배웠던 그 파트 5의 핵심을 평소에 입으로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파트 6네요. 그래서 이제 파트 6, 7, 8 세 파트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세 파트 한번 열심히 같이 한번 달려가 볼까요? 네. 그래서 파트 6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Dealing with a Difficult Situation 이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난번 파트 2에서 여러분들 퍼스널 익스피리언스 얘기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밴쿠버 왔을 때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초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영어로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셨죠. 근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difficult situation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사시면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의미하죠. 매일매일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Life is full of unexpected things. 이런 말을 제가 가끔 한답니다. 그래서 진짜 Our life is unpredictable. You never know what's gonna happen tomorrow, right? Even just a minute later, you don't know what's gonna happen. 그렇듯이 이제 우리의 항상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셀핍도 여러분들 이민 생활에서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CIC나 그 셀핍을 만든 UBC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대처를 영어로서 어떻게 표현하고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알려고 하고 그거에 대한 영어 실력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주어지던 간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굿뉴스인데 알고 계신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셀핍이 그 문제은행의 그 문제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발견하셨다고 되게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물론 굿뉴스입니다. 그렇지만 셀핍이 문제은행이 없어서 문제들이 없어서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익숙해져서 어떻게 좀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걸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비슷한 문제만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내가 영어로서 대처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주어진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You have a son who is a disabled person and attends university. The school has 100 years old building where your son studied his minor. And there is no access for wheelchairs. However, it is not simple for school to renovate the building due to the original structure. For a safety reason, please find the best way to resolve this situation. 여러분 여기서 단어 resolve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은 그 단어를 아는 그 범위가 넓은 분도 있고 좁은 분도 있으신데요. 대체적으로 그 해결하다라는 뜻은 solve를 많이 쓰시죠. 예, 그런데 은근히 북미에서는 특히 제가 캐나다에 와서도 solve 대신에 resolve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특징은 똑같이 생겼는데 안에 다시라는 re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음을 할 때 S 발음이 아닌 약간 그 알파벳의 마지막 Z처럼 resolve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상대방에게 더
그 클리어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요. 느낌상 resolve가 문제가 됐던 것을 다시 이렇게 해결한다는 그런 뜻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best way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이 상황을 대처하기를 원하는 거죠. 항상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채점자 입장에서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대답하셔도 당연히 좋지만 레벨 7 이상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점자가 원하는 것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제 조건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 자료를 한번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더블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들이 disabled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장애우라는 좋은 말이 있죠. 그래서 disabled person이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슈가 뭐냐면 건물의 구조상 이 wheelchair, 그러니까 그 다리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써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휠체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 혹은 통로가 없다는 거죠. 그 건축물의 구조상.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점이고, 그 이유는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100 years old building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채점자가 원하는 그 task fulfillment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 중요히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요. 이 문제나 지문에 보면은 but, however, 뭐 even so, although, even if 이런 종류들의 그 반전을 나타내는 어휘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뭐지 무슨 말일까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요 다음에 나오는 거에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처럼 however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경우가 있으면 however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을 문제에 그 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ever 다음에 뭐가 있죠? It is not simple for school to renovate the building. 뭐 때문에? Due to the original structure of the building for safety reason. 그러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그 빌딩의 구조가 그 원래 있던 거를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renovate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경험상 renovate이라는 말을 안 쓰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콩글리시입니다. 네, 콩글리시랑 오늘 하나 이렇게 지우세요. 그래서 renovate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학교의 그 사정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슈는 뭐냐면 학교가 일부러 안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 학교가 그냥 돈을 벌려고 저런 것도 안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런 쪽에 혹시 얘기를 누가 하시려고 한다면 잘못 짚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트 6의 특징은 그동안 여러분이 하셨던 파트는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가지만 하면 됐잖아요. 물론 이것도 개수로는 한 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choose one, convince the person in charge of school authority to build the separate access for wheelchairs, even if it may raise the concerns of safety of the building.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학교 입장에서는 이 아드님 같은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한 명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한 사람 혹은 소수를 위해서 그 100년 넘은 오래된 구조의 건물을 위험을 감수하고 바꿀 수가 있을 것인가. 그쵸? 그런 질문이 던져지죠. 근데 그걸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한국말로도 쉽지가 않겠네요. 여러분 자신 있으신가요? 그래서 choose one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or 해서 두 번째 alternative를 제시하죠. Explain to your son why school cannot provide the access and figure out the alternate solution. 예. 뭐 말 그대로 이제 아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예. 아들이 불편하겠지만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서 학교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separate access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 그 giving advice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 그 사용했던 그 테크닉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설득하려면 솔루션을 꼭 제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아예 문제의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대로 설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금 파트가 under the circumstance라는 거죠. 그러니까 difficult situation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같이 그 다루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그냥 급한 마음에 가만히 있어봐, disable, 그 다음에 뭐 resolve, 오케이, 쉬운 거 고르자, convince, explain, son,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들을 설득하자 해서 얘기하다 보면요 전제 조건을 놓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들한테만 계속 그냥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 실수를 안 하셨더라도 그 채점 기준에서 당연히 task fulfillment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coherence나 cohesion이라는 일관성, 그러니까 문제가 제시하는 거에 대해 자기 답이 일관적이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부딪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어요. 레벨 7을 받으시려면 꼭 이 채점 기준을 지키셔야 됩니다. 예. 레벨 5까지는 어느 정도 그 톨러런스가 있습니다. 용납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공지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레벨 6, 7 이상은 이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준비했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첫 번째 그 학교의 authority, 이제 관계자를 뭔가 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관계자를 설득을 하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트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로 상대가 이제 뭐 남자면 sir, 아니면 이제 여성이면 madam 해도 되고 lady 해도 됩니다. 근데 뭐 굳이 이런 호칭 안 하셔도 돼요. 형식적인 호칭인데요. 라이팅에는 이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라이팅을 할 경우에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트로는 자기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I'm a parent of Steve. 이래서 이렇게 바로 아들의 이름을 만든 거예요. 이런 재치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네, 저는 영어 이름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나오시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러면 스티브 하세요. 남자는. 여자는 뭐가 좋을까요? 예전에 타rzan이라는 그런 재밌는 미드가 있었는데 네, 타잔을 아는 세대는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은 세대입니다. 네, 저처럼.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제인이었나요? 네, 그 침팬지도 나오고 네, 제인이라고 하셔도 되고 딸인 경우에는 네, 여기는 써니니까 썬한테 제인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채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성별을 구분했는데 그 성별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실수해서. I'm a parent of Steve, who is a student at your university. 제가 좀 버벅거렸죠? 다시 읽을게요. I'm a parent of Steve, who is a student at your university. I really need to discuss about the importance with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상황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문제가 때렸다 해서는 뭐 전화해서 얘기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전화는 전화하듯이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듯이 하는 거는 상담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인트로가 이 정도면 끝났고요. 한번 body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body의 제일 좋은 거는요, as you know예요. 예, 상대방과 저와 이제 같이 뭔가 그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제스처죠. 그래서 as you know, school is not able to accommodate wheelchair people for the lecture on a minor subject. 여기서 중요한 게 minor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만약 문제가 그냥 subject였으면은 그냥 major였으면은 그러면 뭐 장애우들은 뭐 전공도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살짝 비켜갔죠. 예, 부전공을 얘기하는 거죠. 예, 부전공도 그렇지만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부전공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는 안타깝게도 학교의 형편상 그 건물을 써야 되는데 그 건물은 오래돼서 이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짚어준 이슈를 지금 짚었습니다. 같이. 예, 그게 핵심이에요.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for the lecture on a minor subject because of an old building structure. I understand the reason about the safety concerns of reconstruction. 재건축을 할 경우에 그 안전에 대한 우려, 걱정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상대를 당연히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이해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히 좋은 어프로치겠죠. But I believe that we should at least try to see if school can build a separate access. 이 정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여기서 I believe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 I believe 참 좋은 말이죠. 예, 이 사회는 이제 믿음의 관계에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은 참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여성 가수 중에 예, 그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네. 그리고 남자 가수도 이 노래를 불렀군요. 예. I Believe라는 노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I Believe가 되게 무난한 방법이에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내 말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저는 믿는다라고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자기의 소신과 신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액세스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at least 예, 최소한 뭔가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suggest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설득할 때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영어의 표현으로 give a little room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쥐도 뭐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은 이렇게 고양이를 문다면서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엄청 놀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 왜 안 웃으세요? 네, 저는 웃긴데. 그래서 좀 그런 그 의도를 나타낼 때는 at least try라는 말이 굉장히 영어에 좋은 어구입니다. 예. Can you at least try to 아이들이 말을 안 들 때 만약에 여기 그 부모님 세대들이 계시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들 때 do it 뭐 why not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Can you please 넣으면서 at least try to listen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계속 한번 이제 본론을 거의 이제 다 얘기했거든요. 한번 제가 준비한 그 답변을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을 끝날 때도 이 팁이 뭐냐면 듣는 사람이 본론을 얘기하는구나는 압니다. 대체적으로. 왜냐면 이제 거기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거나 자기 주장을 막 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본론이라는 건 느낌을 챕니다. 근데 본론이 언제 끝나냐? 요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팁이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루해질 수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어떤 말을 했던지 간에 상대방이 만약에 지루하게 느낀다. 그러면 불리하죠. 네, 채점자도 마찬가지예요. 채점자가 얘 참 뻔한 소리 하네. 그리고 야 이거는 내가 수백 번 들었어. 이 셀피 보는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은 꼭 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땡큐 했더니 뭐 You're welcome. My pleasure. 막 이런 거 한국 사람들 똑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Hi 그랬더니 뭐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맨날 뻔한 얘기 그냥 너무 하니까 이 채점자도 그다지 뭐 이렇게 반갑거나 기뻐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론이 이제 내가 정리를 한다는 이 느낌을 주는 제일 좋은 표현은 이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All we have to do is 이런 종류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의 최종 소신을 밝히는 거예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에게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All we have to do is. 쉽지 않나요? 뭐 아니면은 뭐 My number one concern is. 만약에 좀 그 이슈나 문제가 심각했을 때 concer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number one, 뭐 number one priority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일 우리가 입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have to 아닌가요? 그래서 all we have to do is 이렇게 하면은 좋은 본론을 정리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본론을 정리해 볼까요? All we have to do is just decide. And when it comes to choosing what is right,
You need to consider others.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just decide. 일단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이거 문제를 가지고 이런데 저런데 고민만 하면 안 끝나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기를 이제 권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다른 사람의 입장, others, 다른 사람을 좀 consider 해봐라, 고려해봐라. 되게 일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 본론을 마무리하실 때는 일반적인 얘기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셀핍을 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를 다루십시오. 저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혼자 튈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보는 데 있어서는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로 이 결론을 이제 본론을 마무리하시고 그 대신 확실하게 자기가 어필하고 싶은 얘기를 이어서 이제 결론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결론을 나타내놓고 뭐가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그동안 사용하셨던 1순위 therefore. 그 다음에 제가 실제 제 언어에 많이 사용하는 with these reasons 여러 가지 했으면 아니면 하나 했으면 with this reason 이렇게 단수로 얘기하셔도 되고 through my experience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having said that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that being said 이런 말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킹에서는 이런 말을 쓰셔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의 모든 의견을 종합하겠다라는 어필을 하시고 please take it into consideration that 그래서 이 셀핍에서 필요한 versatile phrase를 제가 계속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죠? 혹시 교재가 있으신 분은 이 부분을 볼드로 두껍게 진하게 해놨기 때문에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말,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 말인 이 phrase, 어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그 어휘 수준도 나타내고 듣는 채점자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들리기에 편하죠. 이미 만들어진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귀에 꽂힙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스트럭처를 자기 입에 배게 하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ake it into consideration that the new access would really help my son and others very much. 그래서 여기 또 자기 아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이제 같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덜 이기적이죠. 사운드 소리가 들리는 게. 그래서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무난한 이 주장을 펼치고 본론을 정리한 다음에 all we have to do 이런 어구로 바로 이어서 자기가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결론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법으로 choose one을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초이스가 있죠. 이제 아들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아들 한번 설득해 볼까요? 네. 아들 아까 이름이 뭐였죠? 스티브죠? 네. Steve, I know that you are upset. 아들이 좀 마음이 속상하겠죠. 자기 이 부전공을 듣고 싶은데 못 듣고 있잖아요. 예. 이 휠체어 통로가 없으니까. 제가 말을 끊어먹었네요. 다시 해볼게요. I know that you're upset and disappointed. 참 좋은 표현이에요. 상대방 마음을 이해하면서 다가가는 표현이에요. 너 속상하고 실망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maybe you can blame the old building for the fact that the alternative access cannot be built for you. 좀 긴 듯한데 별거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셀피의 versatile phrase를 쓰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 versatile phrase를 쓰는 이유가 뭐죠? 네, 제가 이제 카페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교재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미 이렇게 제대로 스탠다드 영어로 만들어진 영어의 구조로 말을 하게 되면 일단 stable,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영어를 플루언트하게 하는 리스너들이, 그러니까 채점자 같은 분들이 그냥
제대로 된 말로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당황하면서 아,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만들어서 하는 얘기는요. 출처도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불분명하고 맞는지 틀린지도 개런티할 수 없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들릴 때도 불안합니다. 근데 이렇게 미리 만들어지고 스탠다드 영어가 받쳐주는 이 스트럭처는요. 여러분들을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입에 뱉기 때문에 뭐 들리는 그 프로나운세이션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셀피 그 스피킹을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정말 강추. 네. 이 versatile phrase를 밥 먹듯이 입에 배도록 연습을 하세요. 네. 밥 먹듯이. 밥 최소한 3번 드시잖아요. 네? 4번 드신다고요? 네. 저도 4번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이게 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점수와 무슨 관계냐?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대답하는 거는 좋은데요. 무난하게 대답하면 무난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수에 있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벨 7 이상 받으시려면 레벨 12까지 근접한 영어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든 뭐가 좀 부족하든 예, 점수가 좀 깎여서라도 뭐 레벨 8, 레벨 9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가장 그 근본적인 방법이 스탠다드 영어를 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연습하실 때는 막 쓰려고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입에 안 뱉기 때문에. 입에 뱉으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여기에서 쓰는 게 제가 이 일상 대화에서 쓰는 구조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보면서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읽으니까 좀 읽는 것처럼 말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냥 얘기할 때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안 나온다고요? 한 100번 해보셨나요? 네, 100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100번 이상 하시면은 정말 어느 정도 입에 뱉습니다. 예, 근데 맹목적으로 100번 반복을 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여기가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상황을 떠올리고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주인공이 돼서 이 그 어구, 스트럭처를 한번 입에 뱉어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계속 한번 이어볼게요. In this respect. 자, 이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관점을 표현할 때 쓰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은 in my point of view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람들은 한국 출신 우리들 얘기합니다. 근데 point of view라는 이 단어도 당연히 틀리진 않지만 요즘 이 특히 북미 영어는 respect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예, 좋잖아요. 예, 뜻이 예, 존중이라는 뜻도 있고요. 예, 관점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in this respect you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요것도 이제 관용구죠. 예,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the reality and move on.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move on. 이제 그냥 거기에서 정체돼 있지 말고 고민만 하지 말고 이제 그 벗어 던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죠. 네. 그만 이러고 자 우리 다른 해결책을 찾자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move on이라는 좋은 수거가 쓰였습니다. I remember when I was a college student like you. 이게 뭔지요? 그동안 우리 모든 이 파트에서 배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해야지만 설득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 remember when I was 이것처럼 좋은 표현이 없어요. 지났던 어떤 과거 시점이지만 자기 경험을 얘기할 때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처럼 대학생 때 이랬어 저랬어 얘기를 하겠죠. My professor had to quit due to her pregnancy and it resulted much confusion over the studying pattern of my major.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그 교수님이 임신하셔가지고 학기 도중에 그만 이제 쉬셔야 되니까 그만 두셔가지고 그 공부하는 패턴이 바뀌었대요. 네.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I had a hard time getting over with the situation, but I did not stop studying. 어려웠지만 계속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As far as I'm concerned. 이거 귀에 익으시죠? 네, 그 카페나 제 그 교재를 통해서 열심히 하신 분은 바로 알아들으실 겁니다.
제가 강추하는 표현입니다. 네, as far as I'm concerned. 이게 그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이 영어를 수준 있게 쓰시는 분들과 얘기하거나 회의에 가지면요, 자기의 어떤 의견을 상대한테 이렇게 정리해서 전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as far as I'm concerned. 그래서 이걸 그냥 통째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뜻은 별거 아니에요. 뜻은 진짜 별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약간 분해된 콩글리시 해석이 됩니다. You can consider changing the minor subject to a different one. 어떠세요? 그러니까 as far as I'm concerned 하고 이제 바로 그 솔루션을 제공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body에 솔루션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consider ing 용법인데요. consider 다음에 동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표현 자체가 동명사를 쓰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consider changing the minor subject. 그리고 그래서 좀 더 양념을 붙인다면 to a different one. 어디에서? in a new building. 그러면은 주제를 탁 접근하는 거가 되지 않을까요? new building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새로운, 그러니까 다른 빌딩에 있는 또 다른 부전공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이거죠. 예, 진짜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적성에 더 잘 맞는. 그래서 요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논리를 얘기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nd then you might find it more suitable for you in order to explore the unknown potential of yours. 말이 좀 거창하죠? 예, 근데 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거창한 걸 쓴 거고요. 여기서도 그 사용된 versatile phrase가 뭐냐면 you might find it suitable.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더 강조해서 more suitable 이라는 말을 했죠. So you might find it more suitable.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게 더 어울리거나 적성에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might을 쓴 겁니다. 예, 추측이니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suitable을 썼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다른 이제 그 어구가 in order to. in order to는 여기 영어에서 이제 in order to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요, 정말 많이 들릴 겁니다. 예, 사람들이 말끝마다 in order to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in order to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in order to explore the unknown potential of your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말이 표현이 되면요, 굉장히 좀 있어 보이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을 지금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용건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좀 저렇게 어렵게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요즘 그 추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어려운 단어를 쓰면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면 어려운 단어를 쓰고 말을 길게 하니까 당연히 좋은 점수를 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채점자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이 make sense 하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그 전제 조건, 아까 말씀드린 그 듣기 원하는 부분을 짚어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 답의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하시고 훈련을 하셔야 되고, 평소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주제 토론 같은 걸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방금 말씀드린 그 고급 어휘 사용과 길게 얘기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면 길게 얘기할 때 쓸데없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행잉이라고 하는데요, 늘어지는 익스프레션이나 군더더기가 붙으면요, 듣는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심플하더라도 정확하게 클리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word choice라는 그 채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단어 하나나 그 어구 표현으로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괜히 돌려서 얘기하면 쓸데없이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가능하면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좀 자기가 고득점을 맞고 싶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
어구, 정해진 말, versatile phrase를 사용하십시오. 이거 외에는 사실 불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딱 스탠다드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어 수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자, 그럼 이제 결론 한번 해볼게요. 결론 한번 굉장히 간단하게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하면서 말이 길어졌지만 제가 다 시간을 재봤거든요. 그래서 60초 안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I want to suggest with all of my heart that you can try to find a different minor subject. 그러니까 이런 걸 넣었어요. 이건 이제 엄마가 얘기한 거니까 그냥 좀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지 않고 내 진심을 다해서 너한테 suggest 하는데 제안하기를 원하는데 try to find a different minor subject. 다른 부전공을 한번 찾기를 바래. 찾았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로 결론을 냈습니다. 왜요? 이게 바로 임무거든요. 지금 엄마의 임무입니다. 아들을 설득해야 되는 임무의 최종 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이 dealing with the difficult situation이 어떤 분은 제목처럼 정말 difficult해요 하지만 평소에 이런 거를 그 주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이지 사실 이번 계기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주고받는 연습을 하시면 우리는 그 intelligence, 여러분의 지적 수준이 이미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이해가 되고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답변 참고하시고 이 답변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versatile phrase를 발견하시고 찾아내셔서 그걸 반드시 꼭 입에 배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